아저씨들의 말 같지 않은 감상평. 아말감.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말감 42회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야입니다. 네, 도토상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한 주가 마치 1시간 10분처럼 손살같이 흘러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바뀌고 넘어가죠. 사실 저희가 녹음을 2회를 연달아서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소꿉놀이 한 다음에 바로 요 42회로 넘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방송을 만들 때 아카이빙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만든 거. 이걸 누가 들어서 뭐 우리가 대단한 스타가 되자. 이미 스타가 되고 있지만. 네네. 전 직장에서 다 알아봐요. 딱 우리 집 가면 우리 집 식구들이 다 알아봐. 걔도 알아보고 집에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젊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어디다 좀 저장을 해놓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단순히 영화뿐만이 아니라 뭐 아무거나 다 리뷰하고 언젠가는 뭐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도 리뷰하고 뭐 이렇게 하자는 생각으로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저 이것저것 품평하고 논평한다고 시작했는데 네, 영화랑 여배우밖에 품평을 안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러니까 미모 말고는 딱히 타 분야로 그 월경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분연이 일어서가지고 이번에는 뭔가 종이의 물성을 갖고 있는 것들, 책이라고 불리우는 것들 이런 거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도토상님께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주실 게 뭐 지금 세 권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엇이죠? 요 근본 기획 요거 보고서 아말감에서 무슨 또 광고가 들어와가지고 이 책 선전을 이렇게 하나 라시고 싶을 텐데 사실 이거 제가 그렇게 오해받기 딱 좋죠. 네네, 딱 좋은데 인기도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렇죠. 근데 아니면 뭐 그냥 리비아식으로 와서 선조치 후보상 우리 일단 광고하고 나중에 광고비 주시던가. 그거 저희 물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갖고 온 거는 요 문화 콘텐츠는요. 요거 제가 샤오미 압력밥솥 살 거를 한 달 딜레이 시키고서 결제한 개간지입니다. 개간지. 그러니까 그 저번에 말한 그 개간지구나.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세 권이 다 한 개예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다른 거죠? 네, 바다 출판사에서 나오는 개간지 3종 셋인데요. 개간지 말고 그 1년에 4번 3개월 간격으로 발간되는 개간지 잡지입니다. 정기간행물. 그래서 요런 것들을 어느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냐면 그 무언가 읽고 싶다는 그 막연한 욕구랑 무언가를 읽어야 되나 하는 요런 의문이 있어서 책을 못 고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고전은 재미없고 신간은 막 이것저것 알아봐야 되는데 뭐가 나한테 맞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뭔가 시사에 관심은 있고 주간지는 좀 압박으로다가 매주 읽기에 그런 분들한테 딱 맞는 패키지예요. 사실 이 책은 3권입니다. 뭐냐면 스캡틱이라는 과학 잡지 하나, 그리고 우먼카인드라는 페미니즘 잡지 하나, 그리고 뉴 필라소퍼라는 철학 잡지예요. 근데 이게 다 3개월에 한 번씩 출간이 돼요. 그리고 괜찮네요. 근데 이게 바다 출판사에서 이 3개가 각 권이 15,000원인데 이 3개를 하나로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1년치 정기 구독을 하면 12만 원.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계산하면 18만 원인데 12만 원으로 무려 6만 원이 할인되는 가격이죠. 그리고 그 할 때 저 아말감 듣고 정기 구독합니다 하면은 그래서 10% 더 할인이 들어갈. 더 받을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즘 또 페미니즘 잡지 같은 거라고 하면 요즘에 페미니즘이라면 단어가 변질이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살짝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그런 요즘 한국에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그 유사 페미니즘 막 강성이고 남자들한테 무조건 막 적으로 돌리는 분리주의 이런 게 아니라 여성 잡지인데 어떤 코스메틱이라든가 뭐 패션이라든가 그 연예계 가십 같은 걸 싹 다 드러낸 그냥 여성의 삶에 관한 얘기가 쭉 들어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각 호마다 뭔가 중심 스토리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이번에는 티벳이랑 불교 쪽에 맞춰 있어가지고 이게 표지가 여성이 이렇게 합장하고 있는 거를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이게 너무 멋있네요. 네, 펜터치가 진짜 되게 섬세하고, 그리고 제가 요거를 과월호 2권 이게 창간한 다음에 3호예요. 근데 1호, 2호는 제가 못 봤는데 그 앞에 있는 전면 표지는 봤거든요. 그게 보면 일관성 있게 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펜터치로 그림을 그려 나갔더라고요. 이게 목차를 보니까 미투, 불의에 맞선다, 고론하는 존엄하다. 그러니까 짤막짤막한 아티클들이 쫙 모여 있는 거죠. 네네. 그 제 거 건들지 말아요. 제가 여기 보면 순서에 목차 읽어주는 거 있다고요.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쿠를 수련하는 여성들이라는 그렇습니다. 아티클이 좀 눈에 띄네요. 근데 저는 요
스캡틱이라는 과학 잡지 요거를 사실 요거를 1년 전에 정기 구독하고 있다가 이 상품이 나온 걸 보고서 요걸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저도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스캡틱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몰랐었는데 이게 한 20년 정도 됐대요. 이게 발간되기 시작한 지. 그리고 처음에 국내 도입됐을 때 2015년인가 엄청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출판계에서도 아니 과학 잡지가 이렇게 초반 물량이 무조건 초고가 이렇게 매진이 되나? 라는 사태를 겪고서 우리나라에서? 네, 국내에서. 그래서 이게 재간까지 해가지고 재간이라고 하나? 중세라고 하죠. 중세까지 찍어가지고 사람들이 뭐 정기 구독자가 당시에 막 2주 만에 막 6천 명이 들어가고 뭐 그런 이슈가 있었대요. 지금은 거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요 책을 받아보면 순서가 첫 달에는 스캡틱이 오고 이런 식입니다. 다시 몇 달 언제 발간되는지를 말씀드려야겠는데 일단 이 뉴 필로소퍼라는 이 철학 잡지는 1월, 4월, 7월, 10월 요렇게 출간되고 이 우먼카인드 요 페미니즘 잡지는 2월, 5월, 8월, 11월에 출간됩니다. 그리고 요 스캡틱 요거는 어디 내가 적었죠? 369? 네, 369, 12에 이게 나와요. 이건 매달 그러면 한 권씩을 오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권당 이게 페이지 수가 한 150에서 200페이지 정도 되는 일반 그 소설책보다는 조금 큰 그런 크기의 째요. 네, 그리고 술술 읽히고 우리가 책을 읽다가 중간에 덮는 경우가 지루하거나 재미가 없거나 막 이런 거잖아요. 막 그 소설 같은 경우에 스토리가 몰입력이 있어서 쭉 빼지 않는 경우. 근데 요렇게 중간에 멈춰도 될 정도로 짧은 것들 아티클들이 쭉쭉쭉쭉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읽는데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잡지들이 저지르고 있는 실수가 뭐냐면 1월에 나오면 1월호, 2월에 나오면 2월호 이러고 달을 타이틀로 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펼치기가 조금 그렇죠. 내가 이번 달에 다 못 읽고 지나갔는데 다시 그게 읽고 싶어서 4월호를 꺼내 읽기에는 조금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책은 1호, 2호, 3호 이런 식으로 나와서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거 논쟁거리가 만약에 다시 한번 뭐 찾아보고 싶다라고 할 때 전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괜찮네요. 네, 괜찮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책을 패키지를 받아보시길 원하셔서 결제를 하신다면 첫 달에는 이 스캡틱이 오는 겁니다. 이 과학. 그래서 지금 6월에 결제를 했다 치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 7월에 오나요? 6월에 결제하자마자 그렇죠. 6월에 그러면 이제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인류가 어떤 물음에서 답을 얻어가는 과정, 이 프로세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프로세스잖아요, 사실. 요거를 한 달 읽고 나서 우리나라 지금 우리 회사의 송 차장이 왜 저러는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저렇게 하는가, 요런 것들이 슬슬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 달에 철학 잡지가 또 와서 받아보게 되면 송 차장도 이렇게 한 노고를 좀 치르고 힘들고 한 가장으로서 이렇게 하구나, 무슨 생각을 갖고 있구나 알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달에 우먼카인드 페미니즘 잡지를 받아보고 나서는 송 차장을 밑으로 보내는 거죠. 이렇게 정의 구현이 가능한 구성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 우먼카인드랑 뉴 필로소퍼 저 잡지는 광고가 없어요. 그러네요. 네네. 그거는 광고가 있어요? 네, 요거는 앞쪽에 광고가 있는데 이것도 광고도 다 그거예요. 책에 관련된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 바다 출판사 이 출판사 면면을 좀 보자면 여기서 괜찮은 책들이 여태까지 나왔던 게 이거 좀 있어요. 이걸 예를 들면 어떤 출판사인지 대충 방향이 잡히실 거예요. 더 블루데이 북이라고 파란색 표지에 오랑우탄이 가부좌 들고서 턱 깨고 있는 그 책 표지한 게 있거든요. 뭐 누구에게나 우울한 날에 있다라는 그 부제를 달고 있는 요게 2010년도에 베스트셀러에 한번 올랐었는데 이게 무슨 사진 명상집 같은 건데 동물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매 페이지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서점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심플하게 산다 1, 2권 요거 바다 출판사에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들고 왔던 고레야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를 찍으며 생각한 것. 그리고 마이클 셔머라고 요 필진 중에 그 편집위원 중에 한 명인데 그 양분이 도덕의 궤적이라는 최근에 나온 책 그거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지능의 탄생, 왜 종교는 과학이 되려 하는가, 저도 중년은 처음입니다, 다윈의 식탁, 뉴스는 어떻게 조작되는가, 그리고 무려 1219 끝이 시작이다, 저자 문재인, 요거 바다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정도 비중 갖고 있습니다. 출판사가 주로 나오는 책들 몇몇을 보면 그 인문과학서나 수필집 등이 많아가지고 정치색도 살짝 읽히고, 그래서 이게 되게 대박을 쳐가지고 막 강신주 무슨 뭐 벼랑 끝에서 손을 놓네 맞네 하는 그런 책들을 내는 출판사가 아니라서 대박 칠 만한 회사는 아니에요.
이제 각 권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스캡틱. 요 책에서 제일 앞에서 스캡틱에 대해서 설명하는 페이지가 하나 있어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스캡틱을 발간하는 스캡틱 협회. 스캡틱이라는 게 저 회의주의라는 뜻이거든요. 이 스캡틱 협회는 초자연적 현상과 사이비 과학, 유사 과학, 그리고 모든 종류의 기이한 주장들을 검증하고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며 건전한 과학적 관점을 모색하는 비영리 과학 교육 기관이다. 이 양반들이 무슨 뭐 오컬트라든가 외계인이라든가 미신이라든가 이런 거를 믿는 대중을 봤을 때 너무 빠개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협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서로 이런 미신이라든가 이런 거 타파하고 논리를 깨부시다가 책까지 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편집위원들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믿는가? 그 마이클 셔머, 그 이기적 유전자의 리처드 도킨스, 통섭의 에드워드 오 윌슨, 그리고 거의 매년마다 그 서울 도서관 대여순위 1위를 기록하는 총균쇠의 그 제러드 다이아몬드, 그리고 폭로의 제임스 랜디, 블랙홀 전쟁의 레너드 서스킨드, 이런 양반들이 여기 필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요. 어벤져스네. 네, 그렇습니다. 외국에 있는 잡지의 한국 번역판인 거죠. 그렇습니다. 모두 이 세 가지 잡지 다. 네. 한국 편집장들이 따로 있고 한국인 필진들이 짧게 글을 싣기는 하는데 대부분은 외국에서 온 글들이라서 이게 또 전문 분야잖아요. 철학도 철학이고 과학도 그렇고. 그러니까 번역이 살짝 어색한 부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안 읽히는 부분이 있는데 가령 과학에 대해 관심사가 아닌데 번역도 좀 어색해. 이러면 그냥 덮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위험하긴 한데 괜찮습니다. 가령 이번 스캡틱 이번 호의 그 커버 스토리는 정신질환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리고 짧은 부제로는 ADHD 질병과 마케팅 사이, 정신의학은 과학이 될 수 있는가, 우울증 치료의 5가지 쟁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는 뭐 인공지능이란지 어떤 회에는 타임머신이라든지 어떤 때는 뭐 외계인이란지 이렇게 해서 중점적으로 까발리면서 너네가 믿고 있는 거 그건 아니래. 근데 너네 이렇게 생각했지. 이런 거는 좀 여기서 거의 요즘에서는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주고 있잖아. 그거 아니야. 그거 말고 이런 거는 그래도 어때? 근데 그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여기서 까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너무 좋은데요. 네. 이거를 읽고 회사에 가서 김 차장 업수위 여기는데 쓰기 아주 너무 좋은데. 네. 그러니까 이거가 진짜로 또 과학적 화제가 하나만 나왔을 때 상대방을 개 바르고 싶다. 내가 한번 읽었던 거에서 나왔다 하면 이것만큼 중요하고 깊이가 그렇게 되게 깊지도 않고 전공서적도 아니고 근데 그거 좋습니다. 그 가령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의 글을 짧게 읽어드리면 대수의 법칙이라고 대수 아니면 배수? 대수. 네, 큰 숫자죠. 대수의 법칙이라는 글이 또 있어요. 보면 이런 초자연적 현상처럼 보이는 경험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계에 대한 감각이 필요하다. 우선 영국에서 무작위로 한 사람을 고른다. 이 사람을 브라이언이라 부르고 브라이언이 17세부터 75세까지 매일 밤 꿈을 꾼다고 가정해보자. 이 챕터는 뭐냐면 예지몽이란 있는가라는 챕터에 나오는 과연 예지몽은 이런 식으로 매일 밤 꿈을 꾼다고 가정해보자. 1년은 365일이므로 브라이언은 60년 동안 2만 1900번의 꿈을 꿀 것이다. 그리고 에버판의 비극과 같은 에버판의 비극이 뭐냐면 웨일스 남부의 1960년이라고 돼 있네요. 웨일스 남부 채굴 작업 그 폐기물이 갑자기 마을 학교로 쏟아져가지고 139명의 학생과 5명의 교사가 사망했대요. 그래서 요 사망한 걸 가지고 과학자들이 과연 예지몽이 존재하는가, 이 사망 사건에 대해서 예지몽을 꾼 사람들이 있는가 리서치를 해서 그 사람들의 다 꿈에 대한 걸 리서치를 받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글을 쓴 건데 일단 얘기는 그래요. 브라이언 같이 이런 사람이 랜덤 이런 사람이 1년 동안에 꿀 수 있는 꿈, 평생 꿨던 꿈이 몇 번이고 그 꿈이 그 날짜 전에 나오기 전에 확률, 껐을 확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낮은 확률이냐. 하지만 이 분자가 엄청 커버려서 수없이 많은 브라이언이 있다면 그것은 그 중에서 한 명이 그것과 똑같은 꿈을 똑같은 시점에 꾸는 것은 확률적으로 정말 전혀 신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가령 로또 당첨자가 매주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거를 여기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화살을 쏜 후에 그곳에 관역을 그리고 이런 확률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하고 감탄한 일과 같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이게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창간호 출시 이후에 보름 만에 정기 구독자 600명, 6개월 만에 2,000명, 그리고 2016년 기준으로 3,000명을 벌써 15년 9월에 창간했는데 엄청 인기를 끌고 있네요.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시되면은 항상 그 과학 분야에서
순위를 차지한다고 그러는데요. 네. 그 서점 네네. 순위를. 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출간 당시에는 그런 화제를 일으켰다는 거는 제가 YTN 뉴스 캡처되어 있는 거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과학 베스트셀러 1위. 그리고 요런 거 한번 보시면 잘난 척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기 책장에 꽂아놓기만 해도 멋있죠. 여기 종종 나오는 손님 왔을 때. 단어들이라든가 고유명사 같은 것들이 상황 되게 웃기고 재밌게 하지만 나를 유식하게 꾸밀 수 있게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그 단어를 쓰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잖아. 네네.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써? 그러니까 그 상황에 내가 함구하고 있지만 나는 그걸 알고 있다는 자부심. 그런 정신 내면적 만족을 느끼는 그런 정신승리? 네. 인정투쟁이죠.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 호에 나와 있는 그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는 어디인가라는 그 정신의학적인 챕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또 재밌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요즘에 정신과에서는 증상이 딱히 구분되지 않는 두 개의 증상을 다른 병명을 담아가지고 수없이 많은 정신적인 병명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산업이 돼버린 거죠, 이미.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서 예를 든 사례가 흥미로운 게 1850년에 흑인들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현상을 드라페토매니아라는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했대요. 네. 요 드라페토매니아 같은 거 요거 아이디나 대화명으로 써주시면 남들이 몰라도 한번 검색해보면 저런 유식하면서 과학적인 상식도 있고 어떤 정신의학 분야에서도 어느 기반을 다지고 있으면서 뭔가 인권에 대한 의식도 좀 있구나. 요런 정도 이거 하나만 건져도 12만 원은 비싼 돈은 아니죠. 그렇죠. 내 품위를 유지하는데 들어간 돈 치고는 아주 저렴하게 큰 효과를 볼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책 뉴 필로소퍼로 넘어가자면 이번 달의 타이틀은 보면서 해야 돼요? 네네, 보면 좋죠. 이거 한번 보세요. 마지막 뒤에 쫓아올 거 있으면 바로 쫓아오세요. 요번 달에 보면은 이 키워드는 이거예요. 소비주의인데 우리는 왜 물건을 사느냐? 라고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소비주의를 까고 있어요. 이 챕터들 보면은 페이지 수로 채 10페이지가 안 되는 짧은 글들로 쭉 이루어져 있거든요. 순서 보면 상품화된 세계, 자유로운 소비 역설, 오랜 방랑, 물질주의적 삶에 대하여, 남편이 남긴 물건, 남겨진 칫솔 이런 챕터들을 쭉 내가 가지려고 한 것, 소유하는 것, 소유가 무사한 것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단편적으로 한쪽에 착 몰려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물건에 대해서 애증을 풀어가는 사람부터 저장 강박을 심리학적으로 풀어내는 챕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쏠쏠해요. 그리고 재미없는 데는 과감히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서 지금 요거 하나만 읽고 넘어갈게요. 요 제가 표시해 놓은 건데 뉴 필로소퍼에서 이번 달에 있는 것 중에 살짝 읽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챕터 이름은 소비 도덕률 가성비라는 챕터예요. 가성비. 네. 화두죠, 화두. 그렇죠. 가성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본문을 그대로 읽자면 어쨌거나 최근 10여 년간 자본주의 세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경제 위기와 장기 불황이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을 덮쳤고 명품에서 시작한 21세기의 소비 트렌드는 현재 편의점 도시락과 유통업체들의 PB 상품에 대한 논쟁으로 위축되었다. 이에 최근 소비의 거의 유일한 트렌드이자 도덕률로 자리 잡은 것이 있는데 이름하여 가성비다. 가격 대비 성능의 약자인 가성비에서 중요한 것은 성능보다 가격이다.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자괴감 없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법한 퀄리티를 제공하는 상품들이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인정받는다. 원래 가성비라는 조어의 어원은 컴퓨터 부품들을 두고 성능을 비교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들에서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거의 모든 상품들에 쓰인다. 사람들이 이것에 집착하게 된 것은 쓸 수 있는 자원은 점점 줄어들지만 삶에 대한 기대를 버릴 수 없다는 진퇴양난의 상황 때문이다. 특정 제품의 가성비를 두고 벌이는 소비자들 간의 격렬한 논쟁은 자신이 얼마나 현명하고 알뜰한 소비자인지를 증명하기 위한 인정투쟁의 장이다. 가성비도 알지 못하는 타인에 대한 비난은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공공함에 떠밀린 것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선택을 했다는 자기 확신을 갖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똑똑하고 알뜰한 소비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지극히 한정적이다. 한 푼 두 푼 모아 집을 사던 세대는 진지게 끝나버렸기 때문이다. 요즘 부자가 되기 위한 제1의 조건은 원래부터 부자일 것이다.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 허락되는 것은 최첨단 스마트폰으로 너무 최첨단인 나머지 뭔가 이해하기도 어려운 가상화폐의 실시간 가격을 들여다보며 가자를 외치는 기복신앙의 길 정도일 뿐이다. 이 아티클은 국내 필진이 썼나 보네요. 네, 최태섭이라고 문화평론가, 잉여사회 이런 거 썼던
마지막 한 줄을 읽자면 오늘날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아이러니들은 우리가 세계를 상품들의 자유로운 거래로 이해하는 한에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내 돈 내고 산다는데 뭔 상관이야. 같은 쿨한 척은 부디 그만두기로 하자. 요 보면은 살짝 상황을 바라보는 시니컬한 자세랑 그리고 내가 조금 지적으로 알고 있음. 요런 뽐내는 것들. 요런 재밌는 글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해외 필진들 보면은 특유의 그 영어 문화권에 갖고 있는 유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코드 숨을 치게 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요거 한 번 정도는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쓰임새가 이 스캡틱과 뉴 필로소퍼의 쓰임새는 거의 같은 지향점에 있네요. 네, 뭐 잘난 척이라고 해야 되죠. 잘난 척하고 어디 가서 그 남을 업수히 여기는데 쓸 수 있고. 네네. 그러면 거기에서 이 잘난 척하면서 떨어진 재수 없음을 요 우먼카인드를 통해서 우리가 너의 고충도 알고 있어 라면서 좀 감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여성들에게. 그러니까 굳이 3종 세트 이거 완전 괜찮죠. 완결성이 있네. 그리고 이게 정말로 내가 과학 잡지를 매달 받아볼 때 어느 순간 이번 달은 과학에 대한 상식을 좀 더 누적시키고 싶지 않아. 뭐를 좀 쉬워지고 싶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일종의 코스 요리처럼 사이클을 돌면서 철학, 페미니즘, 과학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1년에 12권 받아보는 건 한 사람을 지적으로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환희가 인생에 있어서 환희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그런 정도의 완성된 사이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요 우먼카인드 거기 더 할 거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사실 제가 이 신청하고 나서 제일 먼저 받아본 요 뉴 필라소퍼는 다 읽고 우먼카인드까지는 다 읽었는데 저 스케틱은 앞쪽에 한 3분의 1밖에 못 읽었어요. 그래서 그냥 본문에 있는 걸 그대로 읽었습니다. 이 우먼카인드 이번 호는 겉에 나와 있는 키워드는 이래요. 우리는 존엄하다. 타인에게 공감한다는 것. 깨달음을 얻은 페미니스트. 쿵푸를 수련하는 여성들. 상실의 땅 티베트. 그래서 이번 꼭지에서 거의 다루고 있거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티벳이라든가 불교 쪽 그쪽에 종사하거나 그쪽에서 깨달음을 얻은 여자 현자라고 해야 되나요? 수행자들 그런 것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리고 이 티벳 승려 이쪽에도 알게 모르게 존재하는 남녀 차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까발리고 있어요. 우리도 보면은 목사라든가 신부 같은 거는 여성들이 좀 못 맞게 했었잖아요. 그런 얘기들도 좀 다루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모토로 내세우는 우먼카인드를 묘사하는 센텐스는 이래요. 우먼카인드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다양성을 제안합니다. 우먼카인드는 여성의 눈으로 새로운 가치를 읽어냅니다. 우먼카인드는 세상의 모든 여성들의 연대를 생각합니다. 우먼카인드는 더 나은 삶, 충만한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 우먼카인드에는 광고가 없습니다. 영어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우먼카인드에서 뭔가 저한테 큰 울림을 줬던 글을 하나 찾아가지고 짧은 글 하나 읽자면 요거는 일종의 짧은 산문 같은 건데 한 여자분이 남자친구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그러니까 남자친구도 뭐 나쁜 사람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둘 사이 있었던 일을 일기같이 짧게 적은 게 있는데 페미니즘을 떠나가지고 괜찮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가방을 또 빌려달라고 하면서 나의 쪼잔함을 자극했다. 갈등을 느끼며 끙끙거리다가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생중계하기 시작했다. 빌려주고 싶은 마음과 아닌 마음이 같이 있어. 새 가방이고 나도 쓰고 싶은데 2달 내내 가방이랑 너랑 출장 다니고 있어서 속상해. 벌써 지퍼가 다 벗겨졌고 너한테 화내는 거 아니야. 널 사랑하는 마음과 내 소유욕이 충돌한 거야. 쪼잔한 마음도 들고 허허 웃으며 빌려주고 싶기도 하고. 근데 또 그렇게 못하겠어. 우와 짜증난다. 이야기를 듣다가 그가 말했다. 너 되게 웃겨. 알아. 그런데 훨씬 좋다. 마음이 조금 편안해진 내가 말했다. 내가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내가 즐겁게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닌 척 빌려주고 속상하기보다는 말이야. 내가 웃고 그도 웃었다. 요런 거 글 하나 보면 굳이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페미니즘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그 남녀 관계에서 그 조금 쪼잔하지만 진솔하게 다가서면 관계 자체가 이렇게 매끄러진다라는 남의 케이스를 빌어서 교훈도 주는 것 같고 훌륭합니다. 그 아티클들 목차를 제목을 이렇게 쭉 보니까는 그런 여성지잖아요. 네네. 뭐 여성만 보라는 여성지는 아니겠지만 네. 여성지들이 보통 표방하고 있는 뭐 어떤 셀럽들의 뭐 뉴스, 가십, 뭐 아니면 뷰티, 미용, 다이어트, 패션 이런 거에 완전 대척점에 서서
있는 잡지 같이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투쟁을 유발하고 그 단결하자, 연대하자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니까 노동자끼리 연대해야지 왜 자본가랑 같이 그렇게 같이 붙어먹고 그래? 삐리리 노총아 이런 어영 삐리리 노총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막 분리주의에 선을 긋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삶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뿐이지. 근데 간혹가다 앞쪽에 있는 한국 여성 필증들은 그분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불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다뤄야 되니까 미투 열풍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걸 다루다 보니까 아주 살짝 전투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도 우스개로 잘 섞어 버무려가지고 뭐 투쟁심이 없으면 그런 혁명의 물결을 일으킬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저희가 또 그 청년 마르크스를 보고서 크게 느낀 바가 있죠. 그렇군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저 서점에 가서 만약에 그냥 단행본으로 산다 그러면 15,000원, 15,000원, 15,000원에서 45,000원을 주고 사야 되는데 이거를 정기 구독하면 12만 원에. 네, 이거 이거 광고 같다. 네네. 12만 원에. 그러면 45,000원에 사면은 3달 사면은 1년에 3번 나오는 거니까. 네, 1년에 3번 나오는데 각 권만 하나만 골라가지고 1년에 그래 정기 구독하면 그건 얼마더라? 그것도 가격이 뭐 6만 원인가 5만 원인가? 5만 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자, 맞나? 근데 이거 3개를 한 묶음으로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달에 이거 한 권 읽는 게 그렇게 부담이 있을 거. 다른 책을 같이 읽더라도 그게 부담 있는 양은 아닌 것 같거든요. 벅차잖아요. 그리고 텍스트 중간중간에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뉴 필로소퍼랑 그 스캡틱도 그렇고 이 우먼카인도 그렇고 사파나 그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글에 관련된 꼭 글이 아니더라도 작가들, 그림 작가들이라든가 사진 작가들이 그냥 작품을 중간중간에 요거 이렇게 삽입돼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술술 읽힙니다, 사실. 그리고 이게 또 그리고 그렇게 좀 어려운 아티클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디플로마티크를 발음도 힘드니 2년 동안 정기 구독했었는데 너무 어려워. 진짜 너무 어려워. 저도 1년 주간 지적을 1년 정기 구독하고 보다가 거의 못 듣고 쌓아놨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1년 쉰 다음에 다시 봤는데 그거는 그냥 신문같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가 10,000원이라서 버리지도 못하고 쌓아놓고 있는데 읽지도 못하고 이게 진짜 뭐 호개예요. 이게 신문의 형태를 떼고 있으니까 책꽂이에 꽂을 수도 없어. 네. 그리고 꽂아놔도 그냥 폐지지 간지도 안 나. 이거는 쫙 꽂아놓으면 간지도 나겠네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다루는 해외 현안이라든가 외신이라는 게 주로 미국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는 너무 유럽이라든가 프랑스에 맞춰져 있어서 걔네들이 이게 지금 핫 이슈인지도 모르겠고 사실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그게 빠르긴 빠르더라고. 거기서 처음에 거기에서 기본소득을 개념을 거기서 처음 봤거든요. 네네. 거기서 본 다음에 한 4년 후인가 우리나라에 이제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빠르긴 빨라 확실히. 제가 장담합니다. 이 3권 정기 구독해도 1년 내에 기본소득이라는 단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러네요. 과학도 그래요. 과학 잡지도 다루는 게 외계인이라든가 미신 이런 거. 야, 그거 믿을 거 아니다. 과학적으로 이거 뻥이고 종교에 다루는 면에서 좀 불편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나눠서 이게 뭐 크게 뭐 양자역학이라든가 지금 뭐 퀀텀 입자라든가 이런 걸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니까 저도 오늘 가서 정기 구독을 신청하고 싶네요. 네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인터넷에서 한번 자료 한번 보시고 아티클 인터넷에 쭉 공개되어 있는 게 있겠지? 한번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서점 가서 한번 좀 보시고 괜찮으면 정기 구독 해주시면은 저희 아말감에 큰 도움은 안 되겠죠, 뭐. 아니 근데 요게 바다출판사 귀에 들어가는 경우가 아예 어디 있겠어요? 아니 이번 회차 제목은 바다출판사로 올릴게. 아 그럴까요? 그럼 관계자가 혹시 검색하다가 그 검색 키워드에 걸리게. 네네.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이번에는 그래서 도토상의 그 추천 잡지 제가 어디서 봤는데. 지식인이라는 걸 뭘로 규정할 거냐라는 게 뭐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겠죠. 그거 저거 아니에요? S24 등급으로 따지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그게 좀 약간 그런 내용까지도 포괄하고 있는 규정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지식인을 7가지의 잡지를 정기적으로 읽는 사람. 이라고 7가지 이상의 잡지를 라고 규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동아, 월간조선, 뭐 주간조선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정기 구독하면 일단 3개. 3개는 저 정기 구독이 되니까 거기다가 뭐 영화 잡지 하나, 뭐 시네 21 같은 거 보시고 또 나머지 3가지 제 관심사에서 구독을 하시면 지식인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 나오고 있는 고유명사를 외우고 있다가 어떤 논쟁에서 써먹으라는 게 아니라 굳이 써먹지 않아도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때
이 잡지를 책상에 올려놓으세요. 말 없이. 네. 그래서 여러분의 양식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잡지 하나, 산세트 우리 도토상이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뭐 더 하실 말씀 있나요? 나갈 때. 나가게 말 굳이 뭐 하나 읽으라면 읽는데. 5분 남았구나. 5분. 네. 요걸 한번 읽어볼까요? 읽고서 만약에 아니면 편집하면 될 것 같아요. 빨리 좀 읽어볼게요. 네. 어떤 양반이 썼는지 김하나 씨 에세이스트 브랜드 라이터 이 양반이 쓰신 것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정치적 경제적 분야뿐 아니라 여성에게만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짐이 지어지는 경우는 훨씬 더 다양하고 촘촘하다. 여성이 브래지어를 하지 않거나 겨드랑이 ton을 깎지 않거나 화장하지 않는 맨얼굴로 다니는 것은 사회적인 무례로 간주되곤 한다. 반면 남성들은 여기서 완전히 자유롭다. 나는 화장실 벽에 붙은 에티켓 벨을 보면 어쩌라고 싶다. 칸칸이 나뉜 화장실에서 각자 볼일을 보는데 그때 나는 소리조차 감추는 게 좋다는 메시지다. 인류 문명의 과도한 오지랖을 상상하는 이 장치는 여성 화장실에만 있다. 어째서 살아있으면 누구나 하는 생리적인 활동을 그렇게까지 들켜서는 안 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일까? 반면 여성이 드러난 활동은 그저 스스로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보이기 위해 하는 활동이 되어버린다. 우리나라 스포츠웨어 광고를 보면 남성용은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데 반해 여성용은 섹시한 달리기를 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달리는 여성이 아니라 그런 여성을 지켜볼 남성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것이다. 세상에 제대로 달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섹시하고 예쁘게 뛸 수 있단 말인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거 잘 아시잖아요. 잘 뛰는 사람은 섹시해. 그 퍼포먼스가 극단적으로 나면은 섹시하긴 하죠. 네. 우리 모두에게 성별을 넘어 평등하게 달리면서 못생겨질 권리가 있다. 여편내 팔자 뒤육목 팔자라는 옛말이 있다. 여자의 인생은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달렸다는 뜻이다. 이런 인식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다. 1. 여성의 운명은 남성 가문에 편입되니 그 가문의 재래를 뒷바라지해야 한다. 2. 여성의 돈벌이는 어차피 남성에 좌우되니 결혼 전까지만 하거나 남성에게 몰아준다. 3. 여성은 그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남성에게 조신하고 참하게 보여서 간택되어야 하므로 몸가짐에 신경을 써야 한다. 등등. 그런데 돌아가서 전제를 다시 생각해보자. 요즘도 옆편내 팔자가 뒤움박 팔자인가? 아니 이 글을 읽는 여러분, 뒤움박이 어떻게 생긴 건지 알기나 하세요. 시대는 바뀌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차곡차곡 여성에게 지워진 짐은 여전히 힘을 발휘하지만 요즘은 아무래도 뒤움박을 쓰지 않는 시대다. 여성들이여, 우리 함께 짐을 내려놓아보자. 여성에게만 강요된 의무와 억압은 애초에 우리 것이 아니었다.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그간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왔는지 비로소 실감하게 될 것이다. 더 가벼워진 무게는 우리를 확실히 더 자유롭게 할 테고 그 덜어낸 짐의 무게야말로 오늘날 치우쳤던 저울추를 바로잡을 계기가 될 것이다. 뒤움박을 깨버리자. 여러분이 뒤움박이라는 건 정말로 찾아낸다면 말이다. 이런 것을 요즘 한참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그 탈코르셋과 관련된 아티클이네요. 네. 제가 최근에 딸을 가진 직장 동료가 탈코르셋에 대해서 좀 분노가 섞인 감정을 표출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왜 지가? 아니 그거 없는데 그 탈코르셋을 주장하는 퍼포먼스를 했던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동영상 주인공이 상당히 못생겨서 그 자기한테 직원한테 살짝 뭐 이상한 불편하거나 좋지 못하는 감정을 첫인상을 줬겠죠. 그래서 아니 못생겨가지고 지가 화장 안 한 거 그거 하라고 그러라고 왜 딴 사람들까지 화장 못하게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딸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견고하게 자리를 잡았으며 그 사람은 그냥 바보네요, 바보. 그렇진 않아요. 상당히 영민하고 일자라기로는 아니 탈코르셋이 너희들 다 화장하지 마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물론 아니죠. 근데 그거를 왜 딴 사람들 화장 못하게 하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바보네요, 바보. 멍청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살짝 그런 포인트의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거기다 대고서 제가 훈계라 해봤자 13비질이랑 고참질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랬는데.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정기 구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걸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단 한 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정기 구독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 방송 들으시는 50분 중에 한 분이 계시다면 좀 저희의 그 보람이 또 방송을 한 보람이 또 있겠네요. 이거 무거운 거 여기까지 들고 왔는데. 그럼 그 가방 이렇게 큰데 가방을 따로 갖고 왔어? 이 가방에 뭐 들어있겠냐? 이 가방 자체만으로 무거워. 그러니까 한번 빈 상태로 들어봤는데 그래도 무거운 거예요. 여자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군요. 깜짝 놀란 여자친구가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노코멘트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희 또 한번 새롭게 그 북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예전에도 북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랑은 조금 다르죠? 그때 뭐였죠?
저 노다지 작가의 뭐를 했었잖아요. 네. 했었는데 훨씬 좀 그때에 비해서 좀 내용이 더 있는 것 같아갖고 좀 우리가 좀 계속 지체되어 있는 것은 아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좀 뿌듯함을 또 느끼게 되네요. 네, 만약에 영화 쪽이 망하면 이물감이라고 새로 런칭하고 책으로 이 갈게요. 정도 되면은 뭐 포론 책방 뭐 이런 걸 해도 될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다른 영화, 다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음.